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중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제 아내는 올해 초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린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아기를 기다렸어요. 출산 준비물도 사 모으고 베이비 페어도 다녀오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출산 예정일을 딱 열흘 앞둔 날 아내가 집에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병원으로 급히 뛰어갔는데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와보셔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진통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원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보여준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4년 차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기를 기다리며 몇 번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초기 유산도 있었고 수술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임신은 우리 둘 모두에게 정말 간절하고 특별했어요. 한 번의 기적 같은 소식이었고 저는 회사를 일찍 퇴근해 집안일도 도우며 아내와 아기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다짐했었죠. 아내는 임신 내내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정기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죠. 그런데 출산을 딱 열흘 앞둔 어느 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 말고 이상하다라는 말을 내뱉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식탁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에 119를 부르고 미리 등록해둔 산부인과 병원 응급실로 곧바로 달려갔죠. 의사들은 빠르게 심장 소리를 체크했고 아내의 산도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자 의사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산모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게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의사는 저를 초음파 기기 앞에 앉히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은 음영 그리고 이 반응 없는 상태. 태아의 심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의사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기 주변에 퍼져 있었고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산모 자궁 내에서 이상한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보여준 그 화면. 처음엔 단순히 태반 이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기형 태반일 수도 있고 혹은 포상기태와 유사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박이 희미해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누르고 있는 정체불명의 덩어리. 의사는 말했습니다. 태아가 이미 압박으로 산소 공급이 제한됐고 산모의 상태도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출혈이 시작되면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응급수술 준비 방송이 울렸고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수술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제 머릿속엔 수천 가지의 그림이 스쳤습니다. 아내와 웃으며 찍은 초음파 사진, 태명을 적어 벽에 붙인 작은 쪽지, 손으로 쓰다듬던 아내의 배,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공포에 저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2명이 연달아 들어가고 간호사가 다급히 나오고 수혈 준비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택줄이 자궁 내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었고 이미 호흡 반응이 정지된 지 30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고 눈을 뜨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그 물음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술 후 며칠이 지나 병원 측에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산모 자궁 내에 존재했던 덩어리는 태반 기형 조직입니다. 정확히는 침윤성 포상기태라고 합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포상기태는 비정상적인 임신 조직으로 정상적인 태반 대신 종양처럼 자라는 덩어리였습니다. 대부분 임신 초기에서 발견되지만 아내의 경우는 크게 뒤늦게 태아를 눌러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였죠. 심지어 그 조직은 산모의 혈류를 통해 폐와 간까지 퍼질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아이를 지키려다간 산모까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은 정밀 소견서를 들고 전국 병리학회에 자료를 보냈고 의료진 중 일부는 임상 사례로 발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중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1년 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회복 중이고 아직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닙니다. 아이의 방은 비워뒀고 초음파 사진은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매주 손을 잡고 컸습니다. 병원 근처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컸다가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봅니다. 그 아이는 우릴 한번 다녀간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지도 못했으니 애도 아니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는 분명 우리의 아이였고 잠시라도 함께 숨쉰 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다음에 생명이 오더라도 절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임신 중이거나 아내가 아이를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검사는 필수입니다. 사소한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당연한 듯 평화로웠던 하루가 그날 저희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